안녕하세요, 밥다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가성비 공간계와 모듈레이션, 그리고 부스터 페달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 해요. 딜레이와 리버브를 의미하는 공간계는 드라이브 다음으로 중요한 계열이죠. 공간계 페달 또한 너무 저가형으로 선택한다면 사운드가 전반적으로 해상도가 떨어지면서 뿌얘지기만 하니 적당히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종류는 많은데 비교적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계열이 모듈레이션이죠. 그래서 모듈레이션은 마음에 드는 명기 페달을 하나둘 쓰는 방식이나 혹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멀티 모듈레이션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단일과 멀티 두 종류의 모듈레이션을 모두 알아볼게요. 그럼 이제 한없이 따뜻하면서 때로는 끝없이 질주하는 사운드의 주인공인 딜레이 페달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은 제 메인 기타인 펜더 텔레캐스터를 준비해봤고요.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하는 딜레이 페달의 주인공은 TC 일렉트로닉의 플래시백. 플래시백 딜레이는 훌륭한 질감, 기능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이 세 박자를 모두 갖춘 딜레이가 아닐까 싶네요. 전설적인 명기 2290 딜레이의 사운드를 담았고 8가지 딜레이 타입을 설정할 수 있는데 2290을 제외한 테이프, 모드, 리버스 딜레이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내부 스위치로 바이패스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탭 댐퍼와 메쉬, 그리고 톤 프린트 기능 및 여러 기능이 함께하는 훌륭한 가성비 딜레이 페달이랍니다. 두 번째 추천은 MXR의 카본 카피 딜레이. 아날로그 딜레이는 밝은 디지털 딜레이와는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몽롱하고 따뜻한 느낌이 강하죠. 이 카본 카피 딜레이는 존 프루시안테, 존 메이어, 제가일드, 제프 백 등등 수많은 뮤지션들이 선택한 딜레이 페달이고, 아날로그 딜레이 페달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완성도가 높은 페달이라 생각하네요. 그리고 추가로 모듈레이션을 줄 수도 있는데 내부에서 디테일 값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한편 아날로그 딜레이는 디지털 딜레이에 비해 좀 더 어두운 느낌의 사운드라 이 페달은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기도 하죠. 세 번째 추천은 JHS의 3 시리즈 딜레이. 오늘의 주인공은 이 녀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백색의 미니언즈 같은 친구들은 JHS의 3 시리즈 페달들인데, 재미있는 시도를 많이 하는 JHS의 페달들은 성능이 하나같이 좋고 그중 이 시리즈는 가성비 컨셉으로 출시된 페달이에요. 3 시리즈의 이 딜레이 또한 질감과 해상도가 훌륭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페달이고, 아날로그 모드의 딜레이도 소리가 눌리지 않고 적당히 괜찮아요.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라 이번 주제와 딱 맞는 가성비 딜레이 페달이 아닐까 싶고, 자신이 복잡한 기능을 싫고 좋은 질감의 가성비 딜레이를 찾는다면 저는 이 페달을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추천은 보스의 DD3. 보스 DD3 하면 딜레이의 정석이죠. DD3는 1986년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페달로 저 또한 여러 녹음과 공연을 이 DD3와 함께 했었고요. DD3는 제가 써본 모든 딜레이 페달 중에서 가장 깨끗한 질감의 딜레이 페달이 아닐까 싶고, 좀 더 디테일한 사운드는 제 리뷰 영상에서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중고가가 합리적인 딜레이 페달들을 몇몇 소개해드리자면, 딜레이 질감으로 승부하는 티렉스의 레플리카, 조정이 좀 불편하지만 8개의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는 훌륭한 사운드의 엠프레스 슈퍼 딜레이, 역시 질감이 좋고 모듈레이션 노브로 아날로그 테이프 딜레이 느낌을 줄 수도 있는 물론 딜레이, 그리고 아는 사람만 아는 명기 페달인 라인6의 에코파크. 이 페달들은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훌륭한 사운드를 내주는 페달이라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리버브 페달들을 만나볼게요. 먼저 TC 일렉트로닉의 홀 오브 페인. 보스 RV6. 페달형 리버브 사운드는 비싼 게 물론 좋겠지만 처음부터 꼭 비싼 리버브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리버브는 장르에 따라 쓰지 않을 수도 있고 필요할 땐 앰프 자체에서 리버브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처음에는 가볍게 가성비로 유명한 이 홀 오브 페인 리버브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홀 오브 페인 리버브는 챗GPT도 추천한 첫 번째 가성비 공간계 페달이기도 하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같은 회사의 플래시백 딜레이와 결을 같이 하고 이 둘은 유명 뮤지션들도 많이 사용하는 페달이랍니다. 그리고 서로 비슷한 기능의 보스 RV6도 좋지만 가격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JHS 3 시리즈의 리버브 페달이나 혹은 월러스 오디오의 펀더멘탈 시리즈 리버브도 가성비로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네요. 월러스 오디오의 이 시리즈는 JHS 3 시리즈와 비슷하게 가성비 컨셉으로 출시된 페달들이고요. 다음은 단일 모듈레이션 페달들을 만나볼게요. 먼저 MXR의 페이지 19부터 코러스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은 톤에 물감을 뿌려주는 듯한 톤의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계열이죠. 그중 코러스, 트레몰로, 페이저, 이 셋이 모듈레이션을 대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딱 하나의 모듈레이션 페달을 고른다면 저는 이 페이지 90를 추천드릴게요. 확실한 이펙팅과 자연스러운 울림에 이게 모듈레이션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명기 페이저 페달이고요. 그리고 이 페달의 미니 버전인 페이지 95도 있는데 사이즈와 기능성 면에서 장점이 있고 LED로 속도를 확인할 수도 있죠. 다음은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스몰 콜론. 일렉트로 하모닉스는 모듈레이션, 피치계의 명가죠. 이 스몰 콜론은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 썼던 코러스 페달로 유명한데 커메즈 유아와 스멜스 라이크 틴 스프릿에서 이 코러스 사운드를 만나실 수 있고요. 개성있는 사운드 색을 지닌 코러스고 나노 버전이라는 더욱 합리적인 선택지도 있죠. 다음은 보스의 CH1. 일렉트로 하모닉스 페달들은 확실히 강한 이펙팅을 주는 반면에 보스 모듈레이션 페달들은 상대적으로 좀 담백하게 이펙팅이 걸린 느낌이 있어요. 이 CH1도 담백한 클래식 코러스의 느낌이고요. CH1은 어디에도 무난하게 잘 묻어나는 코러스라 처음 시작하실 때 많이들 쓰시죠.
다음은 TC 일렉트로닉의 애프터글로우. TC 일렉트로닉에서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나름 저가의 보급형 페달들을 출시했죠. 이 착한 가격의 친구들은 사운드 색이 뚜렷하다기보다 페달 기능에 충실한 친구들이라 보고 싶고요.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라 무난하게 쓰기에는 좋은 페달들이라 생각하네요. 그럼 이제 멀티 모듈레이션 페달들을 만나볼게요. 먼저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에디. 모드 11, 모드 팩토리, 트램, 에디는 오타니 같은 이두류 느낌의 페달이죠. 아날로그 멀티 페달로 비브라토, 코러스 두 종류의 모듈레이션을 선택할 수 있고 톤 자체가 약간 로우한 감이 있어서 로파이 사운드를 내고 싶으신 분께 추천드릴게요. 현재 EHX 홈페이지에서 할인 행사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듈레이션 멀티 페달을 제대로 써보고 싶다면 저는 이 모드 11을 추천드릴게요. 모드 11은 11종류의 모듈레이션 사운드를 담고 있는데 각각의 모듈레이션 전부 원음을 해치지 않으면서 높은 해상도의 사운드를 들려주고요. 보스 MD200도 같은 맥락에서 좋은 페달이라 추천드리고요. 모듈레이션의 종류와 각각이 지닌 묘한 분위기는 이 영상으로 느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무어의 모드 팩토리라는 페달인데 최저가의 모듈레이션 멀티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좀 전의 사운드에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 페달을 켰을 시 고음보 쪽에 톤로스가 생기죠. 그럼 저희는 이제 이런 경우에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느끼게 되는 거고요. 저가형 페달이나 저가형 멀티 페달에서 생길 수 있는 이슈이고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흐릿해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래서 아쉽지만 이 페달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고 같은 디지털 멀티라도 해상도를 유지해준다는 점에서 앞선 모드 11을 추천드렸던 거고요. 가끔 쓰는 모듈레이션이니 가성비를 극대화해보자 저가 중에 저가형인 단일 모듈 페달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하톤의 트램, 옵토 트레몰러는 저가형이지만 생각보다 소리가 나쁘지 않았고 모듈레이션 한 자리를 차지해도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매뉴얼을 명암으로 대체하는 팩의 이 귀요미는 내부도 장난감 자동차처럼 귀여운데 페달을 켰을 시에 더욱 귀엽고요. 그리고 추가로 듀얼 멀티 모듈레이션 페달과 저가형 딜레이 페달도 한번 준비해봤는데 소리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듀얼 모듈레이션, 모스키 딜레이, 이 두 페달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펙팅을 제공하지만 역시나 해상도를 떨어뜨리죠. 볼륨이 작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듈레이션의 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좋은 사운드의 모듈 페달을 쓴다거나 혹은 사운드 퀄리티는 양보하고 값싼 멀티 모듈레이션 페달을 쓴다거나 아니면 좀 좋은 멀티 이펙터로 모듈레이션과 공간계까지 모두 해결하는 멀꾸기의 형태가 있죠. 이 멀꾸기의 형태도 많이들 쓰시고 나름 좋은 선택이랍니다. 다음은 부스터 페달들을 만나볼게요. 먼저 MXR의 마이크로 앰프, 카타나, 스파크 부스터, 시스와우, 기타 사운드의 다이나믹을 만들어주는 페달이 바로 이 부스터 페달이에요. 페달보드에 자리 하나 마련해주면 열일을 해주는 페달이기도 하고요. 뭔가 미묘한 차이만 있는 부스터는 선택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결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펀치감 있는 클린을 얻고 싶거나 볼륨 부스터가 필요할 때는 이 마이크로 앰프를, 달콤한 클린을 얻고 싶을 때는 카타나를, 가장 착색이 없으면서 미니 사이즈의 볼륨 부스터가 필요할 때는 스파크 부스터를 추천드릴게요. 부스터 관련해서는 제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클린 부스터 페달이 주는 그 착색의 매력을 꼭 한번 느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페달은 디지텍의 신스와우인데, 가성비 하면 디지텍 페달들도 빠질 수 없죠. 페달 무게는 좀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사운드를 내주는 메이커라 생각하네요.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가성비 페달에 대한 저희 추천이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페달들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까지 가성비 페달들을 만나봤고요.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영상에 출연한 총 페달의 수를 한번 세어봤는데요. 1부에서 12개, 2부에서는 21개, 합쳐서 총 33개의 페달이 출연해줬네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입문에 같이 하고 싶은 페달이 있었다면 이 영상은 역할을 충분히 했다 보고 그럴 수 있길 바랄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몇 년 후에 그 가성비의 주인공 또한 바뀌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가성비 영상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만의 가성비 페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 평소보다 좀 더 지치는데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산도 잘 챙기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안녕.